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8일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11월 총파업 관련 지부 방문 및 울산시청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0일 조합원부인 소통과 공감 행사가 있었습니다. 12일 3, 4분기 노사협의회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 9월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개정에 합의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 캐나다, 멕시코는 각각 연간 260만 대, 240만 대까지 무관세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25% 관세에 대한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지난 9월 24일 대통령이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지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관세 면제 협상 완료 시까지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25% 관세 폭탄 저지가 노동자 일자리 사수라는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11월 총파업을 위해 지부를 방문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확대 운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정세와 11월 총파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대차 지부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하부영 지부장 주재로 총파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으며 확대 운영위원들은 총파업에 대한 현장의 여론을 전달하며 염려되는 지점들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이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파업순회단은 41부 스타렉스 식당에서 중식 선전전을 했으며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 대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 단위대표자 간담회로 울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일 울산연수원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합동 TFT 운영위원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지부에서는 박두영 부지부장과 노동안전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 사업부 노안 분과장들이 실무위원으로 사측은 안전환경센터장과 안전보건팀 담당자들로 구성됐습니다. 박도영 부지부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TFT 회의를 통해 노사가 함께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사합동 중대재해 예방 TFT는 월 1회 실무회의를 갖기로 하고 19년 12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세 차례 조합원부인 소통과 공감 행사가 있었습니다. 집결지인 문화회관에서 백운호 수석 부지부장의 출발 인사 후 황지선 여성실장의 당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부인들은 버스 탑승 후 안동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하여 전문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이 진행됐으며 이후 겸암정사에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고 부용대에 올라 안동 하회마을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이기도 한 만휴정으로 이동하여 관람 후 다시 울산으로 도착하여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편 일터에 대한 이해와 공감, 파업으로 인한 불신과 선입견에 대해 소통하고 노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3일간 240여 명의 조합원 부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1일 일공장 차체 앞에서 평화철도 대표단 중식 선전전이 있었습니다. 이날 천영세 고문, 권영길 대표를 비롯한 평화철도 대표단은 사단법인 평화철도 가입 및 친목기증 신청에 대한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여 평화 번영을 이루자는 취지의 휴전선 철길 복원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평화철도 대표단의 울산공단 선전전은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지부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1일 본관 아반떼룸에서 3, 4분기 노사협의회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0일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주 52시간 관련 대책 마련건, 증조 증반 및 신설건 등 총 17건의 노사협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현장에 산적해 있는 조합원들의 고충과 현안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안건들인 만큼 사측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며 현장 조합원들의 소중한 요구들인 만큼 전폭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에서는
조합원들의 가정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조휴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용과 친족 범위 등에 따라 적용 일수가 달라지는 만큼 해당 범위와 예외 상황들을 명확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결혼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 생활을 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식을 올리는 경우에도 7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주년, 25주년 본인 결혼기념일에도 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에도 2일 사용 가능합니다. 결혼휴가는 재직 중 기사형 후 재혼하는 경우 추가 사용은 불가하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재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망의 경우 친족 범위가 보다 넓게 적용되는데요. 본인의 조부모는 5일, 배우자의 조부모는 3일 사용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4일,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 외조부모와 백숙부모는 2일,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를 여인 맏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조부모상을 치르는 승중상의 경우에도 부모 사망과 동일하게 7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 형제, 백숙부모의 회갑이나 자녀 출생, 그리고 가족 계획 시술, 배우자 및 부모 대속이, 본인 조부모 탈상, 본인의 입학 및 졸업일에도 이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2일 이하의 경우 유급휴일을 포함하지 않지만 3일부터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기간 중 근무하는 경우 이 남은 휴가는 소멸되며 휴가는 사유 발생일 전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노사는 경조사 발생 시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경조금이나 화환 지급, 동료 하객 및 상객 지원, 장례 전문 인력 지원 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들을 점검해 조합원들이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보완과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7년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노동자와 민중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공약이었던 재벌개혁과 이 경제 민주화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점점 후퇴하고 민중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11월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방문한 이 지부 간담회에서도 정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 쟁취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노동 존중 세상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오는 11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노동조합 창립 31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명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조합원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그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성악 앙상블 브라비 솔리스트, 그룹 일렉로즈, 초청 가수 지원이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부대 행사로 버블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 어린이 체험 부스와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푸짐한 상품이 함께하는 행운권 추첨이 진행됩니다. 소통 30년, 다름과 차이를 넘어 미래 30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개최되는 한마음문화제에 조합원 가족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13일부터 14일 행사 종료 시까지 명촌 주차장이 통제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10분 단위로 구내버스를 운영합니다. 4공장 정문에서 출발해 2공장을 거쳐 명촌 주차장까지 운영되며 행사 종료 시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명촌 주차장에서 4공장 정문 방면으로 운행됩니다. 구내버스 이용 시 가족 탑승 가능하오니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